정몽규 후보의 리스크는 제가 봐선 5단계 이상의 고비를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몽규 회장은 선거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전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법원이 21일 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건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중징계 내려 그대로 그것도 굉장한 문제가 될 거고. 세 번째는 선거죠, 선거. 26일날 선거 이제 그렇죠. 후보 나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모르는 거고. 네 번째가 이걸 여쭤봤던 건데 인준. 태연체육회의 유승민 새로운 회장이 인준을 어떻게 할지. 다섯 번째, 그 이후에 정부하고의 관계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긴급 방송을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좀 기호 2번이신 거죠? 기호 2번. 기호 2번. 이제 지금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와 계시고 심은선 후보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급하게 좀 축구 팬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긴급 방송을 좀 편성을 했고요.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의 중징계를 철회해달라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건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달 26일로 선거일이 미뤄졌던 선거일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정소송과 선거일과 관련해서 오늘 심문선 후보를 모시고 긴급방송을 편성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축구협회장 선거는 벌써 끝났어요. 끝났어야죠. 네. 2차례나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축구협회 이번이 55대 회장 선거인데 최소한 제가 축구 쪽에 있었던 25년 동안은 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2차례나 연기된 게 저도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축구협회장 선거가 이렇게 연기됐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2년 전에 첫 번째 그 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를 했잖아요. 그 선거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저도 모르고 운영위원장이 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문건을 쓰거나 문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위원도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선거인단을 뽑았는데 공정하게 뽑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검증을 못했고 올해도 4년 전에도 선관위원장이었다. 선거인은 어떻게 뽑고 선거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선거인을 뽑을 때 그 카메라로 녹화를 해주고 그 썼던 프로그램을 그 증거로 보존해달라고 했는데 수신이 없어요. 수신이 누군지도 몰라. 그랬던 그 문제가 결국은 선거 하루 앞두고 허정무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것이 인용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까지 얘기를 말씀하셨던 거는 깜깜이 선거, 선거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인단으로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후보로 3분이나 이번에 나오셨는데 선거에 그 후보들이 야 이런 거에 좀 알려주세요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허정무 후보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선거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선거입니다라고 해서 법원에 이 선거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법원이 맞아, 야 이거는 말도 안 되지라고 해서 한번 밀었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덧붙인 게 뭐냐면 선거의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인데. 그렇죠. 194명의 선거인단을 뽑았는데 21명이 빠져서 명단이 후보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선거 운영위원회 누군지도 모르니까 간사한테 물어봤더니 정보 공개에 대한 것이 동의하지 않아서 21명이 빠졌다. 그리고 선거 날이 1월 8일이었었잖아요. 그때는 대다수의 프로팀 선수를 포함을 해서 아마추어 선수들도 지방 전지훈련을 가거나 해외 전지훈련을 가니까 약 한 40여 명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 도전하는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층으로서 절대 유리한 중앙대의원들, 17개 시도 협회장들, 그 다음에 12개 그 일부 리그의 프로구단들, 그리고 산하연맹. 그럼 선거 하나마나 이것이 불공정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 판사가 판단할 때 이거는 불공정하다. 그래서 그게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인단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 투표에 참가할 수가 없는 이미 물리적인 상황에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원래 요구를 좀 했잖아요. 다양한 요구 방식. 예를 들면 뭐 사전투표라든지 온라인 투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그 체육회 단체는 하고 있어요. 온라인을 다 하죠.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참가도 못 하고 나 물리적으로 그 사실 200명이 안 되잖아요, 선거인단. 그렇죠. 194명이. 거기서 물리적으로 한 50명이 그냥 빠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판사가 야 이거는
이렇게 투표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좀 미뤄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놓고 보면 저는 사실 뭐 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거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축구협회처럼 우리 한국에서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 팬층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종목 단체가 어디 동네에서 무슨 모임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누가 투표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도 야 이거 너무 황당하다. 웃긴다 이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은 26일 날 이번 달 그러니까 2월 26일입니다. 축구협회장 선거가 지금 우여곡절 끝에 치러지기로 일단 확정이 됐어요. 선거 운영위를 다시 꾸려가지고. 근데 신문선 후보가 되게 반발을 좀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선거인단을 좀 늘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제목인데 선거인단 지금 아까 194명, 2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300명으로 확대해라. 지금 현재와 같은 선거 시스템이면 정씨 일가가 100년도 회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일단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축구협회 정관에는 선거인을 100명에서 300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정관이 돼 있어요. 정관 자체가. 그럼 정관은 누가 만들어요? 정몽규 회장 집행부의 이사에서 의결을 통하고 그리고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이 선거에 대한 제도는 언제 이것이 태동이 됐느냐?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기축구회를 하신 분들도 다 축구협회에 들어왔죠. 그 통합이 되면서 그 당시에 저는 그 정부에서 그 대한체육회 몫으로 국민생활체육회 이사였는데 통합추진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어요. 양 단체가 통합하는데 갈등과 그리고 충돌이 상당히 많았는데 1대1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1대1 통합 정신이 바로 선거제도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지난번에 유승민 회장이 당선될 때 이기흥 회장을 누르고 선거인 제도를 보면 임원에 편성되어 있는 직능별 임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전체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35% 정도가 거기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 임원이라는 직능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시, 군, 구 체육회장들이에요. 대한축구협회는 그 직능별 구분을 보면 대한체육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만들었어요. 0.몇% 차이가 나는데 대의원 임원이 되어 있는 항목에는 17개의 시도협회장, 연맹 회장 그리고 12개의 프로팀 회장인데 거기에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정씨 일가와 가까운 사람들이 선거인의 대의원, 임원의 이 비중이 높아졌죠. 그것이 5% 7% 돼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얼마나 이게 지금 모순이냐면 자, 근데 지금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여기까지는 제가 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를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체육회도 통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활체육하고 통합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통합을 할 때 1대1 정신을 선거에도 했다는 얘기는 대한체육회 선거는 기존에 있었던 대한체육회 뿌리들이 있죠. 그렇죠. 시도협회 회장들이 있죠. 그다음에 생활체육 또 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죠. 선거인단을 같이 동수로 해줬다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동수해줬다는 임원이라는 거에 그게 녹아 있는데. 그렇죠. 축구협회는 그 대의원 곱하기 2를 해주고 시군구 협회장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축구협회 선거는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과 하면서 실제 선거를 참여할 수 있는 투표인단도 반반씩 해줬는데 축구협회는 통합했지만 실제 풀뿌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기축구회 이런 데는 투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있다. 그러니까 300명으로 늘려서 300명으로 늘려서 모집단을 키워놓으면 그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죠. 그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불공정한 거예요. 지금 선거 이것이.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현 정몽규 집행부가 이사회를 통해서 만들었고 이것을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해. 거기다가 숫자가 줄어들면 그 비중이 35에서 37% 대한체육회와 비슷한 숫자로 나타났는데
거기 선수들이 빠져나가, 정보 공개하면서 21명이 빠져나가, 그러면 그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50% 이상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단순해서 아무리 떠들고, 우리 박 기자가 얘기를 하고 축구협회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축구협회는 웃기지 말라.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행정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그것을 통해서 긴장감을 갖고 행정을 하라는 그 제도가 바로 이 투표인데, 뭐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뭐 정부에서 정보기능 갖고, 불법으로 건축하고, 징계받고, 그 다음에, 직무 정지, 중징계 때려서 그것을 보고하려는데도 선거 나가면 그 모집단에 대한 자기네들이 확실한 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국민도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달순애가 아무리 뭐 스피커로 이렇게 떠들어도 아니면 신경을 쓰질 않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도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저걸 왜 들어? 그렇죠. 저기 투표권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한 200명 정도도 안 되는 규모를 300명 정도 늘려야 된다. 정관에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늘려야 하는 거의 핵심은 좀 더 많은 축구 팬들과 가까운 네. 생활체육도 하고 이런 분들에게 아니면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투표인단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네.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네. 11명으로. 선거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선거인의 숫자를 늘릴 수가 있어요. 정관에 100에서 300명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300명으로 늘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관에 그렇게 돼 있고 선거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선거인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공정성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정성이 실종됐다. 그러니까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선거운영위원회도 역시 정몽규 회장 집행부에서 이번에 또 선임을 한 겁니다. 이번 또 다시 구성된 것도? 구성된 것도. 그 김정배 지금 직무 대행이 정몽규 회장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임기가 지난달 21일 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후임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집행부는 권한을 유지시켜준다라고 전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정성을 담보로 해서 제가 후보이긴 하지만 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관에 있는 것을 갖고 해석을 해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를 한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300명까지 늘리려는 거죠. 이번 선거 당장? 이번 선거에 당장. 그리고 늘리는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할 때 1:1 통합정신에 기초해서 대한체육회는 시군구 회장들을 선거인단에 대폭 거기에 선임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안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해줘야죠.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구조를 보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는 K리그가 있겠죠. K1이 있겠죠. 밑에는 생활축구가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축구에는 과거에 저처럼 선수 생활했던 사람도 있고 심판했던 사람들도 뛰고 다 등록됐어요. 그분들도 협회 등록비를 다 냅니다. 예를 들면 K7, 뭐 K6, K7, 그렇지. K5. 네. 그리고 C군구에 지금 다 등록돼서 축구협회 회비를 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12년 동안 그런 적을 모르니까 제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몇몇 시도협회장은 이제 C군구 회장들은 알게 된 거예요. 왜 자기는 참여권이 없습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이해했어요. 많은 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러네요. 늘려면 더 크게 가지 왜 겨우 300명이냐고. 그 정관에 자기네들 그 정해놨으니까. 그 리밋이 있대요, 정관에. 왜냐면 지금 정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저도 지금 댓글을 보잖아요. 은퇴자도 포함시키잖아. 은퇴자가 지금 동호인에 들어가면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생활축구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은퇴자도 포함하자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지금 클라이언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축구협회에 지금 기호 1번으로 후보 등록한 정몽규 회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1000명으로 다음엔 늘리겠습니다. 다음엔? 그건 일단 늘리자고 하는 거 어찌죠 동의해? 그래. 그러니까 이번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좋은 전략이다. 내가 정몽규 회장이라 난 그렇게 전략 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기존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뭐 그냥 한 3,000명 뭐 1,000명. 제가 왜 여기에 긴급 제안을 해서 나왔느냐? 박문성 기자가 매일 축구는 개혁이 돼야 되고 왜 회장이 돈을 받고 열심히 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다야.
근데 근본적으로 판을 바꾸려면 이거 판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축구를 바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후보인데 제가 이 주장을 하는 것은 후보로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어떤 대의에서 선거라는 것을 계산했을 때는 정관상 300명으로 지금 해놨으니 그 인력을 갖고 시군구 그 협회장들도 다 지금 등록이 되고 다 시합에 나오면 팀마다 몇십만 원씩 팀으로 등록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선거권을 안 줍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숫자에 꼼수리니까. 지금 그 제도, 지금 현행 제도로 하면 그리고 선거가 임기 끝나기 며칠 전 하면 동계훈련 기간이에요. 현대가 마음만 먹으면 100년을 할 수 있어요. 시군구 협회장이 계시거나 축구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축구협회다 되고 우리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투표권을 더 확대해야 된다. 확대해서 300명까지. 정해져 있는 정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내용은 이제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부터라도 일단 정관에 있는 300명까지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 결정을 네. 그냥 선거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저는 지금 정관 다 보고 와서 그거를 예를 들면 이사회를 다시 열거나 이런 필요 없어요? 선거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직능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인원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로 이미 2번, 3번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오늘 제가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부 언론이 따라붙고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임장은 저는 박문성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박 기자 이거 중요하니까 야 이거 방송하자.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긴급해서 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 온 겁니다. 아까 지금 나이 맞추신 겁니까? 박문성의 여긴 성이다. 캐슬? 캐슬. 근데 지금 축구협회가 문체부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정몽규 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축구협회가 이거 저기 중징계는 뭐 좀 그렇고요. 그 좀 처분을 좀 이렇게 처분 기각이라고 하나요? 그 처분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그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도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기 여기서 단독으로 뭐 하나? 그럼요. 뭐 하나 오늘 이 달순의 라이브에서 이 관련해서 첫 번째로 여기서 공개하는 내용이 하나 있다. 그렇죠. 제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요 내용. 이 자체 그 내용을 좀 공개해 주기 전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체부가 감사해서 정몽규 회장 문제 많네. 축구협회 문제 많네. 중징계해. 그랬더니 축구협회가 저기 그거 좀 하지 말아 주시죠? 라고 행정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체 일단. 대한축구협회의 주주는 누가 될까요? 국민들이겠죠? 세금이 투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정부의 기금이 늘어나면서 대한축구협회는 바로 정부인 문체부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협회가 몇 년 전부터 정부로부터 받은 그 예산이 많아지면서 감사 대상이 됐는데 27건의 비위를 발견해서 그거에 대해서 처분을 내려라고 축구협회에 공고를 내린 겁니다. 공고를. 맞죠. 니들은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 세 사람. 정몽규, 그 다음에 김종배, 그 다음에 이임생 세 사람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라라고 권고를 해서 한 달 내. 그것이 바로 3일날이죠. 지난 3일날. 연휴 끝나고 월요일입니다. 3일날까지 그것을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중징계 보고해라. 그런데 그걸 보고를 하면 정몽규 후보는 자격이 없어.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법원에다가 그래서 낸 거군요. 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장과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 그거네요. 제가 표현했던 게 꼼수란 표현인데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오늘 공개를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공개는 이런 거예요? 자, 저렇게 지금 축구협회가 법원에 우리 중징계 그거 좀 기각하게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한다면 이게 보도도 안 나와. 저도 사실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셨어. 무슨 내용 했더니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오늘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오셨는데 내용이 뭐랬는데 갑자기 문서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거 지금 어떤 데도 보도가 안 됐어요. 일단 여기서 처음으로 얘기해 주신대요. 지금 이거를 제가 이 자리를 온 이유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사실은 그 큰 언론사에서 기사화되는 것은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반 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기사를 보면 잘 이해를 못해요. 어렵더라고. 저도 이거 보니까 어려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저하고 지금 달순에 여기 지금 지기 아저씨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를 하면 지기 아저씨. 아, 이것만 이해를 할 거예요. 너무 어르신이에요. 지기 아저씨가 뭐야? 별밤지기도 아니고. 자, 이 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한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의 조치 요구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축구협회가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대표자 직무대행자는 이사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이죠. 피고는 정부가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고가 돼서 행정소송이 이제 이것이 진행이 됐죠. 여기에 벌써 주문이 나왔습니다. 판결을 내린 거예요.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죠. 그렇죠. 2024년 11월 5일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이 2월 4일이죠. 11월 5일 원고에 대해서 축구협회에 대해서 이게 기각한 그 당시입니다. 기각. 그 아까 지금 27개 비위 그 중징계 당하는 세 사람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잖아요. 축구협회에서 재심 요청을 했는데 제3자들 문체부가 아니라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기각 처리를 내리면서 그 처분이 뭐냐면 한 달 내에 중징계 내리고 처분하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문체부에 보고하라고 그런 것이 이달 3일이었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네. 여기까지 제가 살짝 정리해 볼게요. 네. 들으셨겠지만 지금 말씀 뭐였냐면 문체부가 축구협회에게 야 중징계 내려 라고 했는데 축구협회가 그때도 한번 저 이거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그때도 한번 했어. 그랬더니 그때 재심 요청을 했더니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해. 그래서 한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해. 말도 안 돼. 근데 하는데 문체부가 한 것이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들한테 이것을 자기네들이 징계 처분한 것을 심사를 하게 해서 기각 처리해버린 거예요. 인정 안 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중징계 그냥 내려. 오케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법원 2025년 이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럼 주문이 뭐냐? 피고는 문체부죠. 2024년 11월 5일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 감사 결과 통보.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했던 특정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조치 요구는 기각됐을 때 그것을 조치해서 요구하는 2025년 2월 21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1일까지 3일날 처분해서 보고하라는 것을 2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처분을 한 겁니다. 주문을 내린 거예요. 여기까지 또 약간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주문 내용이 조금 헷갈려요. 지금 반응도 그럼 선고가 유예되나 헷갈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같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단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축구협회가 문체부가 내린 정몽규 중징계 해.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처분을 좀 취소해 주세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인정 못한다. 자, 취소해 주세요라고 행정소송을 냈더니 법원이 그거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결정문입니다. 결정문인데 이렇게 내렸어요. 약간 번역해드리면 이겁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에게 내린 정몽규 중징계 요구안의 집행을 이번 달 21일까지 정지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로 나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후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아니에요. 자, 문체부가 그 중징계 회장이 내리라고 한 거, 그 취소해가 아니라, 그렇죠. 축구협회가 그거 좀 취소해달라고 한 거를 21일까지는 유예, 쉽게 얘기하면 유예입니다. 21일까지는 그 유예한다. 21일 이후에 결정하겠다. 그렇죠. 3일날 보고하라고 그러면 3일날 중징계 처리를 하면 정몽규 후보는 회장석에 출마를 못하니까 축구협회에서는 행정소송을 걸어서 후보로 나가고자 했던 거고, 이 법원에서는 지금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것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득하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21일까지 시간을 유예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3일날 징계 처분해서 결과를 보고하라 그랬는데 21일까지 이것이 미뤄졌다? 미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정은 여기까지 났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제? 선고는 코앞에 있고 그리고 이 행정소송 자체를 갖고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보면 절차상에 지금 정부에서 했던 것이 문체부에서 했던 것이 흠결이 있는지를 검토를 할 거고 그리고 사회적 파장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방송했던 내용들 그리고 신문에 났던 기사 내용들을 갖고 판사는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각이 됐다. 이걸 인용해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후보로 나가려는데 판사가 안 돼. 그대로 처분해. 처분해. 그러면 바로 정몽규 후보는 축구협회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주겠죠. 그런데 공정위원회도 또 정몽규 사람이야.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면 중징계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것도 관심이 되고 그리고 또 선거운영위원회가 기각이 됐으니까 너 자격이 있냐 없느냐 정몽규 후보에 대해서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서 선거운영위원들이 판단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그러면 선거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면 또 가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겁니다. 행정소송이. 21일까지 정지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판단하겠죠. 자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징계 내리라고 그대로 할지 아니면 취소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선거 26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26일 날 잡았을까요? 선거요? 선거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아까 땡겨서 저 같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하시자 말씀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거운영위원회도 어쨌든 축구협회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럼 저 같으면 21일 전에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확실히 촉이 빠르신 거야? 제가요? 자 보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21일로 돼 있죠. 그럼 뽑아놓고야 사실은 21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후보인 저에게 축구협회 내부에서 선거일에 대한 것이 지난달에 전태 협회에서는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날짜가 19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 19일 날 하려고 그랬어요? 19일로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제 그 결성이 됐는데 날짜만 계산했죠. 급하니까 마음이. 근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걸려있지, K리그 걸려있지. 그러면 선거인단 때문에 또 시끄러워질 수 있지. 그래서 잠깐. 그래서 원래 최대한 좀 빨리 빨리 하자. 왜냐하면 저 법원에서 나와. 그렇지. 빨리 하자. 20일 전에 빨리 하려고 그랬지. 빨리 하려고 19일 하려고 했더니 거기 또 아챔 있고 뭐 있고 막 K리그 개막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26일 날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 협회 차원에서는 협회는 19일 날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26일로 밀린 거고 이거는 축구협회 차원에서도 또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19일 날 하려고 했는데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부자의 제보이기 때문에 축구협회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부자의 그런 사람의 의견이 있었었다. 근데 그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정황상으로 보면 급한 건 사실이죠. 쫓겼죠. 쫓겼어요. 대한체육회 선거했잖아요. 정말 막강하다라고 하는 이기흥 회장이 새롭게 도전한 유승민 회장에게 떨어져가지고 유승민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제 깜입니다. 깜. 뭐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기흥 회장은 문체부와 각을 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이기흥 회장과 대항을 했던 유승민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 구도 자체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행보가 문체부와 상당히 친해 보여요. 친해 그냥 가까워 보여요. 여러 가지도 이제 앞으로 문체부와 좀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유승민 회장 문체부와 가까운 듯 보이는 유승민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또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인준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인준이 문체부 장관이 인준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대한체육회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이 그래서 짭짭이었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같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편인 것 같거든요. 유승민 회장은. 그래서 이 당선이 정몽규 회장이 만약에 나중에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몇 고비가 있죠. 몇 고비가.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같아요. 정몽규 후보의 리스크는
제가 봐서는 5단계 이상의 고비를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넘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저는 가장 큰 거는 사실 이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정몽규 회장은 선거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전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정몽규 후보, 정몽규 회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공식 기관이 중징계를 내린 사람이면 중징계를 내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법원에 대고 꼼수로 행정소송을 걸면서 후보로 나온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미디어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 27가지 비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봐야죠. 저게 첫 번째 위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법원이 21일 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그냥 중징계 내려. 그대로. 그것도 굉장한 그렇죠. 문제가 될 거고. 세 번째는 선거. 선거죠, 선거. 26일날 선거제. 그렇죠. 후보, 나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렇죠. 모르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걸 여쭤봤던 건데 인준. 체육회. 태연체육회의 유승민 새로운 회장이 인준을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정부하고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저는 문제가 걸릴 거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 그 이후에 정부하고의 관계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금방 얘기하신 게 그거 같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들어갔을 때 이미 정부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회장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지금 대한체육회에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정부 예산을 5년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어바웃으로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너무 큰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없을 때 축구협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공약할 때도 돈 버는 CEO가 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거고, 첫 번째는 그 지금 징계 처분 받은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축구협회 브랜드가 그 깨끗한 이미지로 바뀌어야만 스폰서십도 확보할 수 있고, 아니 정몽규 후보가 50억을 낸다고 해서 그게 지금 살림살이 무슨 보태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크린스만한테 위약금 물은 게 얼마입니까? 근데 거기에 혹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축구 개혁의 가장 큰 산은 축구인들이 갖고 있는 그 도덕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에 의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지난번 국회의 국정감사 때도 이거는 여야가 일치돼요. 지금 축구협회, 그렇죠? 현재 축구협회와 정몽규 체제는 문제가 많다는 거는 어디를 상관없이 그냥 일치된,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다기 때문에 앞으로 뭘 어떻게 되는지 간에 이거는 다 똑같고, 그리고 그런 의미로 아까 어떤 분이 6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팬들이죠. 팬들도 이미 돈이 돌렸기 때문에. 지금 박 기자가 얘기한 것을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었는데 6만 5천 명이 상암볼에서 합창을 하듯이 떼창을 하듯이 정몽규 나가라고 외치는 분위기에서 정몽규는 어떻게 이것을 버틸까요? 저는 끝났다고 보질 않아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근데 지금 축구협회장에 지금 사실은 반성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더구나 기업인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꼼수를 피우고 축구협회 조직을 자기의 거수기 하수인처럼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역사가 표현이 될 것인가. 축구에 대한 역사의 시간은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어요. 훗날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기록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축구의 그 정몽규 회장의 12년은 정말 흑역사로 이렇게 아마 표현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신문선 후보의 입장입니다. 신문선 후보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른 어떤 주장을 갖고 계신 어떤 후보도 저희 달순에는 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축구협회도 부르세요? 네, 진심으로. 그래서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다른 주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공간과 편성을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거 파악을 안 해봐가지고 이임생 이사는 어떻게 됐어요? 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썼다가 지웠다가 지웠다가 저 저도 진짜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재 상황을 몰라가지고 그 옆에 확인을 했는데 참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러세요? 민망스럽습니다. 아 정말 민망스러워요. 네.
스테이. 그건가요? 스테이? 자리는 뭐 그분에 대해서는 박 기자가 취재해서. 진짜요? 스테이 험블.